밀린 숙제 이제 합니다. 부활이고요. 1부고요. 46장입니다. 마슬로바가 있는 이제 감옥을 비춰주는데요. 어떤 죄수가 이제 여기는 여죄수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죄수인데요. 태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면회실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네흘류도프하고 카투샤가 면회할 곳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딴 데로 잡아주는데 아무튼 이 태형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보여주진 않아요. 이것도 조금 톨스토이 소설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는 그게 묘사가 되면서 되게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레스코프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레이디 맥베스가 태형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직접 묘사를 해줘요. 여기서 이제 그 작가들의 스타일을 또한 이제 엿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죄수들 방을 이제 비춰주는데 술 먹고 있어요. 다 술 먹고 있어요. 다 술 먹고 마슬로바도 먹고 있고 자, 이제 괴로워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술을 먹고 싶으니까는 이제 네흘류도프를 만나갖고 과거가 해상된 것이 괴롭다. 그 핑계가 이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또 이분은 자기가 방화누명을 써서 또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다 보면 이제 안 억울한 사람 없고, 그 여죄수 면회실에서 지금 태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회가 네흘류도프가 이제 그 저기 신청한 면회가 소장의 사무실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네흘류도프는 공작이기 때문에 또 곳곳에 돈을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를 많이 봐준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48장에서 면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만 이제 단독으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용건, 그 네흘류도프가 이제 상소를 올릴 거다. 너가 누명을 썼으니까 벗겨달라고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둘 사이에 이제 용건은 그 마슬로바가 다른 죄수들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매니쇼바 할머니 같은 경우에 자식이 방화 누명을 썼다. 실제로 이제 불을 지른 게 아닌데 뭡니까? 이웃끼리 좀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된 차에 건수가 생기자마자 방화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흘류도프의 용건이 되겠죠. 용서해달라, 결혼하자. 뭐 이런 걸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제가 쪽수를 써놨네요. 요 판본 289쪽에서 290쪽인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마슬로바가 빡칩니다. 그래서 나는 징역수에다가 매춘부예요. 당신은 공장님이고요. 저 같은 여자랑 공연히 고생할 필요 없어요. 당신 같은 신분의 공작 아가씨에게나 가보세요. 저라면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면 좋게요. 이렇게 이제 뼈 때리는 이제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술 냄새가 계속 이제 풀풀 풍겨요. 아까 술 마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자한테 네흘류도프가 양심의 가책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도 안 차겠죠. 마슬로바도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 더 막 흥분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 참고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대학 때 좀 마셔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어떤 술 취한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 상태를 맛보기 전에 속이 너무 메스꺼 다 토하고 머리 아프고 이게 너무 먼저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슬로바는 술 잘 마셔요. 잘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업돼 가지고 이제 막 토로하는 거죠.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힝 이렇게 제가 하니까 안 되는데 힝 하면서 이제 경멸하듯 웃고 왜 그때 느끼지 않고서 그 양심의 가책 100루블을 쥐어주고 가버리고 대사부터 잘 못하네. 100루블을 쥐어주고 가버리고서는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준 내 몸값이었어요. 291조. 그래서 이제 선행을 베풀겠다. 내가 이제 나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겠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손을 딱 뿌리치면서 만지지 마세요. 나는 징역수예요. 당신은 공작이고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붙이는 거죠. 당신이 이런 데 찾아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이제 분기탱천 해가지고 당신은 나를 믿기로 구원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는 나를 농락하고 저 세상에 가서는 나를 믿기로 구원받고 싶은 거죠. 아, 보기 싫어요. 그 안경도 기름지고 밉살스러운 얼굴도 가세요. 가버리세요. 이러는데 이거 대사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읽은지 이게 진짜 아기 때 읽은 건데 지금 생각하면 중3 뭐 이럴 때 읽은 건데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까투샤 마슬로바가 그 네흘류도프를 내칠 때의 그 느낌이 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흘류도프
네흘류도프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끼고 있는 건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다 보니까 요즘 나이 감각으로는 이건 이미 40대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지고 밉살스러운 얼굴도 안경도 뭐 거의 꺼지세요.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화차에서 이성균이 연기한 그 배우의 어떤 짜증이 막 생각나는데 한번 딱 짜증을 내고 나니까 막 차를 빵빵빵 치면서 왜 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들어 누워가지고 막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짜증 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슬로바도 그냥 눌러놨을 땐 괜찮았는데 한번 폭발을 시키니까 자기의 막 분노와 원한과 뭐 절망과 좌절과 뭐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막 다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울고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와가지고 이 조용한 뭡니까 호수에 그냥 돌 던져가지고 더 괴로움만 이제 주고 간 상황인데 감방의 여러 여제수들은 저기를 이제 까투샤로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죠. 야, 그 돈 많은 공장님이 너한테 이제 왜 그러시냐. 사람이 그렇게 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못할 게 없는데 이제 누명을 풀어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저속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 땡 잡았다. 사실 거의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슬로바는 이때부터 이제 깊은 어떤 갈등을 느끼게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게 과연 옳은가? 이미 이제 흔들리게 되고요. 자, 이제 건너뛰고 와서 49장입니다. 네흘류도프인데요. 계속 감옥에 어떤 여자가 네흘류도프 쪽으로 오더니 그러니까 행정관 같은 사람 오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혁명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와가지고 이제 그 쪽지를 내밀고 가는데요. 이 쪽지는 뭐냐면은 네흘류도프가 이 감옥 안을 마슬로바 때문에 드나든다는 것을 어떤 여성이 알아차리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네흘류도프한테 준 겁니다. 이 여성은 누구냐면 이름 외우고 갑시다. 베라 보고두홉스카야. 베라 보고두홉스카야. 보고두후 이거는 신, 뭐 정신, 정기 이런 이름이라서 외우기 쉽네요. 자, 이 베라 보고두홉스카야라는 여성은 옛날에 네흘류도프가 노브고라드에 있는 어떤 시골에 친구들과 함께 곰사냥을 갔을 때 알게 된 사람인데 그때 시골 교사였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나이쯤 됐는데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대학 가고 싶으니까 돈 좀 대달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부탁을 하고 네흘류도프는 이제 80루블을 주는 거죠. 그 일이 짧게 해상이 되는데 다 친구들이 너 걔랑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김성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하러 찾아와? 무슨 일인간 있었죠. 이제 그런 남녀 상렬지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시골 교사였던 베라하고 과거에 이른바 남녀 상렬지사가 없었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또 있어야 된다는 듯이 그녀가 예쁘지 않다. 미인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마치 예쁘지 않은 여자는 연애를 할 수 없다는 듯이. 자, 그 다음에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베라가 인생이 이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가 이제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거를 이제 접수하게 되고 네흘류도프는 그다음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50장인데요. 그게 50장인데 부지사 마슬레니코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방화범 누명 쓰고 있는 사람 그거 좀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마슬로바 그 면회 허가증을 내달라. 그다음에 이제 베라가 부탁한 것까지 이제 해달라입니다. 베라가 이제 부탁한 거는 뭐였냐면요. 그 55장에 가면 이제 베라하고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51장을 보면 면회 허가증을 가지고서 감옥에 가요. 다시 이제 가는데 마슬로바가 술이 떡이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이건 아니고 간수가 봐도 돈을 주면 자꾸만 그 돈으로 술을 마시니까 주지 말라고 차라리 이제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2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톨스토이식 낯설게 하기가 다시 한번 이제 사용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흘류도프의 눈으로 감옥 안을 이제 들여다보지만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방화 누명을 쓴 그 매니쇼프와 이제 직접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니쇼프의 목소리가 직접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네흘류도프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감옥 구경을 참관이라고 할까요? 하게 된 시작은 마슬로바였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데
이제 제수들을 둘러보면서 감옥과 제수들을 둘러보면서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데 하나는 민중에 대한 탐구.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민중이니까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시베리아를 떠나기 전 혹은 초반부에는 이제 민중 제수들이 많아가지고요. 일단 민중을 본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카투샤가 정치보험 수용소로 옮겨서 시베리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죄수인데 지식인인 이 혁명가들 그룹, 젊은 혁명가들 그룹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접하게 되는데, 네, 두 가지를 이제 다 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의 시선으로 민중을,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자신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인민혁명당, 그 젊은 혁명가들을 이제 보여준다. 이게 부활의 큰 특징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중의 이야기를 민중 스스로 얘기하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에서 여기 매니쇼프나 이런 캐릭터들이 아주 두드러지는 건 좀 저는 아니게 그렇게 읽었고요. 자, 53장을 보면은 이런 것도 민족성인가 한편으로는 싶은 게 그 우리가 도스옙스키 소설을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다가 동일한 캐릭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캐릭터도 있고 반대로 완전 바닥을 기는 캐릭터도 있어서 맨날 구걸하고 막 되게 막 비굴하게 사는 또 그런 캐릭터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진짜 그런데 감옥을 돌다 보니까 진짜 별별 연두금파리,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연두금파리가 이제 똥파리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나리 도와주십시오. 저는 뭐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는 뭐고요. 막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러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식의 태형이, 그러니까 체형이 행해지고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호기심과 우울과 의혹이 정신적인 구토감까지 뒤섞인 듯 야릇하게 억센 힘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랐다.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이게 욕지기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제 이 소설은 그런 거를 탐구하는 소설은 이제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4장을 보면 정치범이 이제 데리고 있는 아이가 눈에 띄는데 꼴리아입니다. 그때 이제 한 여성이 눈에 띄는데 마리아 파블로브나입니다. 그래서 이름 외우고 갑시다, 여러분. 소설 읽기의 기본은 등장인물 정리, 줄거리 정리, 누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있고요. 어린 양처럼 선한 눈을 가진 미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슬로바에게 어떤 감화를 끼칠 인물인지라 그리고 이제 55장에 베라와 만나가지고 그 인민의지당 활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제 뭐를 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생소한 외국어 같은 게 많이 사용돼요. 인터내셔널 이런 거 대표적인데 거의 뭐 마르크스 책에서 직접 가져온 걸로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렇고 이 네흘류도프가 그런 것에 당황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둘이 친구인 거죠. 약간 동지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데 그 네글류도프한테 뭐를 부탁하냐면 1. 페트로 파블롭스크, 이 피터 폴 요새입니다.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에 수감되어 있는 친구를 좀 석방하게 도와달라. 이게 1번. 2번. 역시나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데 이건 이제 구르케비츠랍니다. 이 친구를 양친하고 좀 면회라도 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고요. 베라 자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삼파 학교를 졸업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진짜 완전히 오해순인데요. 혹은 이제 양금명인 거죠.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교사 생활하고 뭐 하고 해갖고 이제 장학금 받고 올라간 거죠. 저 서울대로. 여기서 이제 상과대학이니까 의대 산부인과를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는 이제 저기 뭐지? 의사인 건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인민의지당에 합류를 해가지고 혁명활동을 하는데 간부가 한 명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체포됐으면 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알잖아요. 찢고 뽑고 때리고 해가지고 이제 몽땅 다 이제 잡아들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톨스토이가 바라보는 이 젊은 인민의지당원들의 태도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톨스토이의 이거는 시각인데요. 이들이 좌절하기는커녕 정말로 이제 영웅이 된 거예요. 오히려 생기가 나요. 올림피아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쓸쓸한 미소가 감돌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더 사명을 부여하고 이게 이제 그 노작가 톨스토이가 젊은 혁명가들을 보는 시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그 톨스토이는 작가로서 정말 훌륭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인간으로서도 저 젊은 것들이 뭐 때문에 저런 일에 투신하고 목숨까지 이렇게 버리고 가정을 저렇게 하고 할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 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안하는 게 뭐냐면 마슬로바를 그렇게 이제 여죄수들, 민중들이 주로 있는 거기 사이에 두지 말고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그 간호사 일 같은 거예요. 간병인 그런 거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범 수용소로 좀 빼주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제안대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장인데요. 결혼한 젊은 재수 부부가 이제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채용 당하고 이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육체적으로 전환되는 정신적인 구토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낍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57장에 마슬렌니코프 집을 찾았다가 이제 뜻밖에도 그 마리아 자기 그 내연녀요. 유부녀 내연녀를 보게 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여자도 약간 느낌이 와요. 그래서 둘이 약간 연애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활에서는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는 연세가 있는 작가인데 이때 이미 칠순 이런데 이런 식의 어떤 남자로서의 자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걸 소설 속에서 이렇게 달뜨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58장 객실에서 이런 이제 사교계 잡담이 들리는 가운데 마슬레니코프하고 이제 이러저런 좀 지루한 얘기를 하고 자 59장입니다. 막 아포리즘을 늘어놓으면서 인간의 본성이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얼마나 지루하면 한 줄 요약으로 해놨네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이 끝나고 카츄샤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참회와 환희의 기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점점점점 가서 때로는 이제 공포와 혐오감까지 이제 느껴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꺼져요. 뭐 냄새나요가 아니고 내가 냄새나고 넌 안 나니까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결혼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멋일 뿐이지 자존심 싸움일 뿐이지 이거는 역시 이런 대로 되지 않겠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죄수를 이제 그 여죄수 면회실에서 이번에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슬로바가 변화를 보여요.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고 이게 세 번째 지금 면회잖아요. 1, 2, 3. 세 번 면회했는데 벌써 인물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게 옛날에 톨스토이 같으면 절대로 가능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철저하게 운명 결정론적인 그런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운명 결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행동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거에 유전자와 환경이 많은 영향을 거의 어쩌면 99% 작용한다고 보는 그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만에 뭐가 바뀌는 건 가능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작가가 조금 늙었구나 하는 생각 또한 이제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짧게 이제 만난 다음에 마슬로바가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서 제수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너 왜 결혼 안 하냐 저 사람이 하자고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이제 나한테는 그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죠. 약간 이제 좀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까라블류바가 여기서 한잔 할래 하니까 나 술 끊었어요. 당신들끼리 마셔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부가 시작되고 지금 1부가 끝나는데 제가 쪽수를 써놨어요. 348쪽인데요. 불과 300여 쪽 동안에 알코올 뭐 중독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술을 즐기던 매춘부가 이게 300쪽 남짓에서 술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설적인 개연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술이고 담배고 얼마나 진짜로 끊기가 힘들어요. 저는 담배가 오늘도 엄청 피고 싶은 거를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담배 피기가 되게 또 좋은데 조금 후텁지근하면서 이제 봄을 만끽하면서 근데 피울 거면은 전자담배가 아니라 그냥 담배를 피우지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요즘 많더라고요. 아무튼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흘류도프도 정말로 뭡니까? 카츄샤를 사랑한다면은 그 영범이처럼 데리고 가서 살지 말고 이런 슬럼 봉천동 달동네에 살고 있는 금명이랑 그쪽에 올라와서 살 생각을 해야지. 너는 무슨 이런 할렘에서 살고 있냐고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닦아 세울 거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1부의 끝이고요. 아까 보면은 베라 보구두옵스카를 만난 그 일을 얘기를 하면서 노브고라드 현에, 그러니까 도저 시골에 갔다가 곰사냥을 갔다가 만났다 돼 있는데 실화냐 말이에요. 이게 곰사냥을. 젊은 청년들이 곰사냥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인 거예요. 정말 그 불곰국이라는 수식어가 비유가 아니었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부활의 이제 1부를 끝을 냈고요. 이제 2부를 읽으면서 이제 4, 5월을 아마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